안녕하세요,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입장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주제가 뭐냐면 신고사안 무조건 많으면 장땡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주제를 정했냐면 피해 학생 측으로 상담 오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 신고사안만 막 3, 40가지를 적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밥 먹을 때 얘가 반찬을 뺏어 먹었다라든지 째려봤다라든지 친구랑 말하고 있는데 껴들었다든지 뭐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 사소한 내용까지 다 적어갖고 오셔가지고 몽땅 다 신고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우리 피해 관련 학생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 마음은 당연히 이해를 하고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고사안을 무조건 많이 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신고사안을 무작정 늘린다고 유리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신고 내용 중에 내용 자체로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아까 예를 들었던 것이 좀 대표적입니다. 째려봤다라는 거. 이 째려봤다라는 게 주관적으로 봤을 땐 정말 째려본 걸 수도 있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째려본 거라 하더라도 이거는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 되는데 눈 마주친 것만으로 째려봤다라는 입증을 하기가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주관적이고 이 주장 자체로도 너무 작은 사안인 것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신고 내용에서 빼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친구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껴들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하고 있는데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따돌림 관련된 사안에서.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말을 잘랐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작고 디테일한 것들, 그리고 입증이 어려운 것들, 이런 거는 넣는다고 해서 반드시 도움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차피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40가지 주장을 했는데 20가지가 이런 아주 디테일한, 그다음 입증이 어려운 그런 사안이다 라고 하면 일단 그 사안을 접수한 학교에서도 전체적인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이러한 내용이 많으면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좀 우스운 신고가 돼버려요. 진짜 알짜배기 40개 중에서 20개만 갖고 해야지, 소위 얘기하는 허술해 보이는 신고사항을 주장하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알짜배기 20개가 나아요. 그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시점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거의 이야기를 신고하는 경우가 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 1, 2학년 사안까지 끄집어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 사안은 시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1학년 거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너무 옛날 일을 끄집어내는 거, 보통 보면 증거도 없죠.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런 거는 이걸 과연 신고사안으로 넣는 게 맞을까라는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거를 빼는 게 차라리 효과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증거 유무입니다. 증거 유무. 자, 아까랑 비슷하게 또 예를 들어볼게요. 40개 신고를 했는데 관련 증거가 있는 건 한두 개예요. 보통 내가 이렇게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상대 측이 인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보통은 증거가 전혀 없으면 학교폭력위원회 입장에서는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일반적인 징계를 내리는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사안 하고 싶은 40개 중에 증거가 있는 게 극히 일부분이라고 한다면 좀 쳐내야 돼요. 물론 증거가 없는 것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우습게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 과연 이걸 넣는 것이 맞을까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번째는 당사자의 예상되는 반박이나 그다음 맞신고를 할 수 있는 사안 인지 여부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요즘 학교폭력 신고하면 맞신고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신고할 때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상대 측도 내가 비슷한 행동을 해서 신고할 거리가 있는지, 우리가 바둑을 둘 때 몇 수를 앞에 내다보고 하잖아요. 학폭 신고할 때도 예상되는 상대 측의 항변이나 신고, 맞신고 들어올 수 있는 사안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 친구가 나에 대한 뒷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예훼손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사안으로 넣고 싶어요. 우리 증거도 있어요. 이거는 그럼 넣어야 되겠죠? 근데 상대 측도 제가 그 친구에 대한 험담을 했다라는 사실이 있고 그거 관련해서 증거도 있을 것 같다, 객관적인. 그러면 과연 내가 이 신고를 하는 게 맞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전체적인 사안의 균형을 놓고 봐야 됩니다. 정말 사안이 없으면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 사안이 다른 것도 있고 굳이 이게 곁다리로서 꼭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상대 측이 100% 맞공격, 맞신고가 예정되어 있는 사안에 있어서 내가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나는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이제 긁어부스럼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상대 측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상되는 당사자 상대방의 반박까지도 고려를 해서 신고 사안을 확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제 조언입니다. 좀 요약을 해드리면 신고 사안을 무작정 늘리는 건 좋지 않고 신고 사안을 균형에 맞게 신고를 해야 되고 감정적인 신고나 너무 사소한 거나 증거가 전혀 없는 거나 너무 예전 일이나 이런 것들은 신고 사안에 포함하는 거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제 조언입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상담 받아보세요. 전체적으로 사안을 파악할 수 있는 게 또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담 받아보시고 신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